미국 쪽에서 극약 처방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낙폭을 줄이면서 유가도 떨어지는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당분간 변동성이 휘말릴 수밖에 없는 우리 시장인데 유가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변수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중동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면 에너지 이런 가격에 또 파장이 생기면서 실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워낙 이제 수출 국가이니까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의 극약 처방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를 미국 해군이 에스코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두렵기 때문에 그쪽으로 항해를 못하는 상황인데 미군 해군의 배가 옆에 에스코트를 하면서 갈 수 있게 하겠다. 더해서 보험, 보증 제공하겠다. 이런 부분까지 옵션으로 지금 내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를 싣고 가는 배들, 보험, 보증 이런 부분을 미국 정보기관 쪽에서 일정 부분 좀 막아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극약 처방을 한 이후에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장중 8% 넘게 급등했다가 한 4%로 또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달러 강세 그리고 국제금리가 막 올라갔잖아요. 그 상승세가 완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반발 매수세가 오늘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가 이쪽 극약 처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또 충격 아닌 충격 지수에서는 받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스피, 선행, PER 10.5배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역사적 평균은 10.8배였습니다. 그 밑을 하회하는 흐름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동안 가파르게 속도 조절 못하고 쭉 올라갔던 우리 증시 밸류 부담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오늘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신용 거래에 의한 반대 매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밸류 부담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전쟁 장기화에 대한 흐름들 뭐 일각에서는 4주 혹은 5주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어제 있었죠. 하지만 이거를 압주, 짧고 굵게 하기 위한 그런 포석도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어제 머니코드에서 밝혀드린 바가 있는데 어쨌든 정쟁 장기화는 리스크이고요. 고유가 지수, 우리가 정말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거는 유가의 변동성에 따른 한국 증시의 레벨의 차이 이런 부분입니다.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워낙 약세가 되면 외국인의 이탈 이슈도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외국인 수익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 초반에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된 흐름들 이게 뒷심으로 갈수록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장중 변동성 이쪽에도 달렸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종목별 장세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략적인 포인트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황 봐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 14%, 15% 추가적으로 이게 팍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 간밤에 마이크론,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등의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가 더 낫다라는 분석을 또 내놔서 또 타격을 입었겠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반도체의 급락에 대한 떨어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렸지만 중동 리스크가 딱 터졌는데 AI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생겼다라는 부분을 콘텐츠로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가 지연이 되면은 메모리 수요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좀 저버리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바라보는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기인한 거고 그리고 과매수를 해소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증시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삼성, SK하이닉스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들이 같이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대형 기술주 중에 재무 안정성이 굉장히 건전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종목들은 또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등이 그렇게
급락하지 않고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런 흐름으로 재무 안정성, 실적 안정성 이런 부분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극약 처방을 내린 이후에 국제 유가가 떨어졌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달러가 강했고 금리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이 있었다. 일련의 흐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속보가 하나 났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이제 사망을 했는데 누가 그거를 승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그 아들 차남이 최고 지도자에 선출이 됐다는 속보 기사들이 떴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메네이 사망한 전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 된 거니까 그럼 강경파인데 이 이란에 대한 전쟁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경제평론가, 시장평론가, 국내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론, 어떻게 보면 공통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과연 이란이 이런 전시 체제를 얼마만큼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를 던진다면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누가 됐던 간에 사실상 이 전쟁을 지속적으로 끌 힘이 이란에게는 부족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단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는 출구 전략이 보이면 증시는 반등의 탄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증권사 리포트의 골자였고 그 내용, 전략까지 제시를 해놨던데 이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인한 본질, 정권 교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여러 가지 배경을 잘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권력의 핵심이 혁명 수비대인데 이들의 생존 전략이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확전을 하면은 이게 이란에게는 부담입니다. 그리고 무대응을 나서더라도 이란에게는 부담입니다. 전반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가능성을 언급해 본다면 이거는 내부적으로 결속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라고 봤을 때 내부적으로 강경파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최고 지도자가 하메네이의 이제 차남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서는 어떻게 될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가더라도 정치적인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게임 이론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보통 이란 쪽에서는 강경함을 과시를 하다가 결국에는 제한적인 보복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출구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 분 같은 경우에 출구 전략을 잘 보시면서 시나리오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출구가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하나증권에서는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출구가 확인이 된다면 전쟁 리스크를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수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볼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국제 유가가 무조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수급의 변화, 이 포인트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어쨌든 이란, 이 중동 리스크에 대한 출구가 확인된다면 변곡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지만 어쩔 수 없지만 3월 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에 휘둘릴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출구가 확인된다면 변곡점을 기점으로 탄력이 가파르게 반등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점, 과거 학습 효과를 통해서도 그랬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은 시나리오죠.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 출구가 지연이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길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방산, 조선, 전력이 부각될 것이라는 투자 포인트도 언급을 했습니다. 전쟁이 나니까 방산은 괜찮을 거고요. 그리고
해운, 물류 이런 부분에 비상이 생기면 중장기적으로 조선, 발주에 대한 사이클은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조전주 괜찮은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비 투자에 대해서 이제 안보, 국가적인 인식이 굉장히 커질 거니까 설비 투자에 대한 의욕이 고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이런 부분, 에너지 설비 투자 이런 부분이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메모리 반도체의 재평가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선택 혹은 대안지이다라고 언급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가 이쪽에 있음을 강조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호르무즈 해협,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이런 부분, 수입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동량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왔다 갔다 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비상 카드로 들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언급했습니다. 이란도 이거를 장기적으로 봉쇄하면 이게 이란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금줄이기 때문에 스스로 위태로울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고립 이런 부분도 쉽지 않을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대로 이란이 이 장기전에 대비할 힘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숨겨놓은 무기 체제가 뭐 많으면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안 알려졌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증권은 그래서 출구 전략으로 밀리면 의심하지 말고 사자라고 리포트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중동 리스크는 충격이 맨 처음에는 큽니다. 그런데 이후에 출구가 보이면 급 반전한다. 앞선 페이지에서 언급드린 그 내용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증권에서는 체크 포인트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보면서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을 좀 세워라라는 부분이었고요. 첫 번째, 이 리스크가 실물 지표에 얼마만큼 꽤 오랫동안 전이되느냐인데 그 실물 지표는 통항량, 대기 선박,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 이슈 터지고 보험료는 이미 급등한 바가 있죠. 그리고 이란 보복이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나의 강도로 갈 거냐 이런 부분인데 모쪼록 좀 관리형으로 좀 수렴한다면 그러니까 제한적이고 단계적으로 대응한 그러니까 엄청 강경파로 나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체크 포인트 2개가 되겠고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는 권력 승계 이슈입니다. 이거는 통제된 승계, 재편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 출구 전략의 체크 포인트 3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이 확전 이슈나 조기 종료 이슈나 이런 부분에서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발빠르게 또 전해드리겠습니다.